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생방송 아침 뉴스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서울까지도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일부 모바일 메신저는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참 걱정도 많으시고 밤잠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식 강승화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어젯밤에 경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발생했는데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 때문에 건물의 외벽에 균열이 가거나 외벽이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고요. 부상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저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외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등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이번 지진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5.8이 가장 큰 지진으로 되겠고요. 이번 지진으로 남한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 지진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남서쪽에서 첫 발생 후 1시간도 안 돼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한 건데요. 마을 주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 땅이 막 흔들리면서 상당한 그 계엄 소리가 나고, 이 해관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그 건축물 돌들이 막 떨어지고 이 상태입니다. 지진의 여파로 경주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요. 물탱크가 부서지고 벽이 갈라져 파편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진이 잇따르면서 전국에 부상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진동 느껴져서요. 5.1이라더고요. 네. 그래서 심한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대피하라고 내려왔어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이번 지진. 지난 7월 울산에서 있었던 규모 5.0의 지진 이후 불과 2달 만에 발생한 건데요. 최근 한반도에 잇따르는 지진으로 대형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참사,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그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일 텐데요. 어제 또 밤새 이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의 박인규 소방경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경주에 계셨으면 지진을 직접 체감을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그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그 책상 위 물건들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마 지진이 계속되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그러면 네. 신고는 한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예, 신고는 기와가 떨어졌다, 집이 무너진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등 119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와 예, 그리고 지진 대피 요령, 그리고 여진 가능성 등을 묻는 신고 8,000여 건이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되었습니다. 8,000여 건이면 상당했을 텐데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예, 9월 1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파악된 인원은 경상자 3명이며 모두 우리 119 구급대가 응급 조치 후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큰 인명 피해가 없었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요. 경주에 계신 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괜찮나요? 예, 지난밤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경주 지역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예, 큰 피해 없이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소방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그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그 만일 재난 발생 시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항상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오전 6시 지금 아침 기준으로 네, 경상자 그렇죠. 3명이니까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시민들도 많이 진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호 교수님께 연결해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 지역이 경주에서 가깝다 보니까 지진을 더 직접적으로 느꼈을 것 같았는데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진이 느껴졌나요? 그 시간에 저도 연구실에 있었는데 연구실 위에 책상 그 위에 컴퓨터들이 흔들리고 네. 제 몸도 그 지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지진에 대한 전조는 전혀 없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반적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표면이 미세하게 상승하거나 관측 우물, 관정이라고 하는 관측 우물에서 우물물의 수위가 갑작스럽게 하락하고 라돈 방사능 값의 갑자기 증가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나 이번 경주 지진에서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전조 현상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땅 속에 안반의 축적된 에너지가 커져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반이 어떤 부분이 이제 깨어지면서 단층이 생성되고 단층을 따라서 이 안반이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지진파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방출되어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조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한반도와 부근에 이제 지진이 잦은데요. 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나요? 예, 이번에 그 발생한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로서 이것은 중급 지진에 해당됩니다. 지구상에서는 연간 1319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이 관측한 이후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지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진에 대한 안전 설계 역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진 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리히터 지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면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는 물론 건물의 흔들림에도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건물 구조가 필요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 지진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요. 네. 지진 대피 요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진이 발생해서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머리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하고 동시에 실내에 가스나 불이 전기등이 있으면은 가스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실내에서 대피를 하고 진동이 1차적으로 멈추면 그 이후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른 아침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국민안전처에서 소개하는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손가방이나 방석 같은 걸로 머리를 잘 보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스밸브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일, 창문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건물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가 지금 당장 힘들다 싶으실 때는 식수 부족을 대피해서 화장실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지진 나고 나서 이제 SNS상에서 막 괴담이 퍼지기도 하는데 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대피 요령 정도는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네, 한가위를 앞두고 연일 비슷비슷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9도, 광주가 30도, 경주가 26도로 특히 서쪽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 내일도 한낮에는 좀 덥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달맞이 가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몸을 따스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귀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 동안은 늦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다운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200m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도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어 귀성길 안전 운전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일교차가 10도 정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날씨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큰데요.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보니까 약간 감기 기운도 도는 거고 콧물도 좀 나오고요. 이 관련된 소식을 좋은 날에 리포터가 준비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환절기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줄 약초를 찾아가 봤습니다.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더위에 지친 체력을 보강하는 데 효과가 좋다는 이것. 보기에는 잡초와 다름없지만 그 효능은 산산부럽지 않은데요. 꽃이 피는 지금 효능이 가장 좋다는 야관문.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 중 하나인 삼계탕인데요. 구수하고 기름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름기가 진짜 네, 정말 담백하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곳 삼계탕.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집 맛을 내는 야가문 비법 소스입니다. 네, 자 먹으면 원기 회복시켜줄 야관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1년 정도를 말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잘라놓은 겁니다. 잘게 썰어서 준비한 야관문에 양파 껍질과 감초 등 각종 몸에 좋은 약초를 듬뿍 넣고 2시간가량을 달여주는데요. 이렇게 진하게 우러난 육수를 삼계탕에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여주면 은은한 약초향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야관문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연해요. 약초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습니다. 맛있어요. 중약 대사전에 따르면 야관문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남성의 원기 회복에도 도움 준다고 하는데요. 이맘때 가장 약효가 좋다는 야관문을 찾아서 충북 진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야관문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야관문이에요. 와. 이거는 지금 일부 지금 저희가 건조 중인 거고요. 저쪽 가면 저희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관문의 정식 명칭은 바로 비술인데요.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따로 재배하는 농가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려면은 저희가 이게 한 6개월 정도 키운 거거든요. 비수리는 지금이 제철. 딱히 정해진 수확철이라는 건 없는데 지금 꽃 보이시죠?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이때가 가장 적절한 수확 시기입니다. 높아진 야관문의 인기에 음료 같은 다양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야간문의 뿌리나 줄기 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그다음 탄닌, 페놀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야간문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서 쉽게 염증이 생긴다라든가 또는 폐기능이 약한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관문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요즘 같은 환절기엔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원래 이제 비수리가 그 술로 담아 드시는데 그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효소로 담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효소를 만들 땐 반드시 생초만 네, 사용하는데요. 생초로 바로 해서 이게 마르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수분이 있어서 이게 효소로 되고 만약에 건초로 담으면 효소가 안 돼요. 먼저 야관문과 설탕을 1:1 비율로 줄기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버무려서 용기에 3분의 1까지 차곡차곡 넣어준 다음 공기가 들어가 부패되지 않도록 설탕을 넣고 마무리해주면 밀봉을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닫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놔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야관문 효소는 3개월 동안 발효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을 만들 땐 약효가 잘 우러나도록 높은 도수의 술을 부어주는 게 청주를 포인트.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역시도 최소 100일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야관문 효능을 맛보고 싶다면 차로 들기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 물 1리터에 야관문 30g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차는 물이 끓기 전까지는 센 불로 끓여주시고요. 만약에 끓기 시작했다 하면은 작은 불로 옮기셔가지고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따끈하게 끓여낸 야관문차 한 잔이면 올가을 감기도 걱정 없겠죠?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육도 야관문만 있으면 만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육수 담는 용기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차가운 물에 된장을 한 숟가락 풀어 넣어준 다음 물에 야관문을 넣어주세요. 넣어 끓여주는데요. 여기에 돼지고기.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를 넣은 후 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녹차나 이런 차 종류를 같이 넣고 끓이게 되는 수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더 가미될 수 있습니다. 속살까지 야관문의 은은한 향이 쏙쏙 잘 배이도록 중불에서 푹 삶아주면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 잃어버린 입맛 찾아줄 보양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효능에 먹는 즐거움까지. 올가을은 야관문으로 가족 건강 미리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평소에 조금 기운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뭐 인후염, 후두염 이런 염증이 참 잘 걸리거든요. 근데 야관문이 염증 가라앉히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 야관문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중국 영화 이름 같죠? 아, 그러니까요. 잘 몰랐었는데 정말 아는 게 힘이네요. 다양한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이런 간절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잘 그런데 봤습니다. 이런 야관문만 감기에 좋은 게 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김재욱 씨. 네,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희한하죠. 아침하고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좀 덥습니다. 그래서 요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감기인데요. 환절기니까요. 그래서 이맘때 참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딱 좋은 음식인데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많아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참 좋은 음식인데요. 그런데요. 이왕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먹는데 좀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돼지고기를 맛보러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 두 MC분도 가실 준비 되셨죠?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입니다. 한국인의 각별한 돼지고기 사랑 참 대단하죠. 입맛에는 삼겹살이죠. 네, 역시 삼겹살과 돈가스가 단연 인기인데요. 하지만 늘 뻔한 음식은 질린다고요. 자, 그럼 색다른 돼지고기 요리로 이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자고요. 돼지고기의 무한 변신 기대하시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여기도 오매불망 돼지고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양이 많다고요? 주문과 동시에 등장하는 대형 철판 냄비. 대체 여기에 어떤 음식이 있는 걸까요? 궁금해요. 보통 조개찜 같은 거는 자, 갑니다. 3, 2, 1. 시상식처럼 개봉박두. 모락모락 따뜻한 스팀 마사지 받으며 등장하는 삼겹살 찜입니다. 채소와 해산물과 어우러진 푸짐한 돼지고기 요리죠. 보기만 해도 푸짐하지요. 아삭한 숙주나물에 매콤한 양념을 얹어 크게 한 입 딱 넣으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선 여성들도 내숭 없죠. 표정이 日 많아. 本人はあっさりしてる味が好きなのですごくいいです。普通のサムギョプサルよりあっさりしてて美味しいです。 그럼요, 맛있죠. 그런데요, 이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또 뵙네요. 저분 위해서 계세요. 우리 아나운서, 이전 아나운서 놀랬죠? 놀랬죠.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먹고 이렇게 뭐 근육을 에너지 팍팍 얻는 주인공은요? 주 재료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국내산 삼겹살이고요. 암돼지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당일 도축한 암돼지를 3일, 비법 양념장에 2일, 무려 5일 동안 고기를 숙성시킵니다. 정성이죠. 9가지 채소와 3가지 해산물로 삼겹살찜, 아니죠. 삼겹살 건물을 한번 쌓아볼까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1층과 2층은 삼겹살과 숙주나물로, 마무리는 깔끔하게 채소와 해산물로 완성하면 정말 고급 돼지고기 건축물이 완성되는 거죠. 몇 층을 쌓는 거예요? 하다가 욕지라면 기다리는 시간 10분도 아깝지가 않죠. 기다려야죠. 단 10분만 기다리세요. 돼지고기를 쪄내니 기름은 쫙 빠지고요. 영양가는 쭉 높은 삼겹살 찜입니다. 뭐니 해도 한국 돼지, 이분도 아는 한국 고기가 최고지 않습니까요? 우리 먹고 힘내세요! 아이고, 여긴 어딥니까? 여기도 빈자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체 뭘 드시러 오셨기에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여유롭죠. 저 메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 메갈가스? 분위기에 봐선 요 음식이 있는데 어때 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메갈가스인가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치즈 돈가스잖아요. 실망이네. 설마 이게 다예요? 이러면 안 돼요. 밑에 회, 갈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맛이 숨어 있어야죠. 갈비가 숨어 있네요. 매운 갈비하고 돈가스하고 합쳐져서 메갈가스예요. 들으셨죠? 매콤한 돼지 등갈비와 고소한 치즈 돈가스의 환상적인 만남. 와우, 대단합니다. 이 남성분 마음까지 홀딱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마음 표현해주세요. 엄지척. 돈가스는 바삭바삭한데 갈비는 부드러워서 둘의 조화가 매우 완벽하네요. 맛있습니다. 맛의 비결은 바로바로 국내산 돼지고기. 그것도 일일이 손질한 등심만 사용합니다. 고급 부위예요. 탕탕탕 망치질로 돈가스에 생명 불어넣고 비법 양념에 하루 동안 숙성하죠. 여기에 돈가스 삼총사, 일명 밀개빵을 만나면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바삭바삭한 수제 돈가스가 완성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번엔 등갈비 차례인데요. 국내산 돼지를 1차로 삶고요, 비법 양념에 한 번 더 삶아내는데요. 그런데 다 끝나온 것 같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겉에는 양념이 있는데 안에는 그냥 맹고기 맛,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까지 이제 깊숙하게 양념이 배게 하기 위해서 센 불에 한 번 더 익혀주면 양념이 쓱 배어드는 거죠. 정성입니다. 소리 들으셨죠? 바삭 소리. 돼지고기를 누가 느끼한 음식이라고 했나요? 고소함과 매콤함이 어우러진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등갈비 한 번, 돈가스 한 번, 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냥 먹음직스럽죠. 돼지고기의 든든함에 한 번, 맛에 한 번, 하나에 울리는 그 맛, 남심을 저격합니다. 좋아. 처음에는 이게 되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갈비에 약간 달짝지근한 소스랑 돈가스랑 섞여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드디어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캠핑하면 이게 빠질 수가 없죠. 바로 그렇습니다. 밖에서 구워 먹는 고기, 이 소리에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씩 굽는 소리에 한 번, 돼지고기와 숙주의 향에 한 번, 윤기 잘잘 흐르는 자태에 한 번, 마지막으로 맛있는 맛에 한 번. 맛 기가 막히죠.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돼지고기. 탁 트인 자연 속에 있으니 돼지고기 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맛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너무 맛있죠.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캠핑에 특별한 맛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만 드신다는
돼지고기 특수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돼지고기 3대 특수부위 나갑니다. 갈매기살에 마블링 자랑하는 항정살, 쫄깃한 가브리살까지 이제 돼지고기도 알아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귀한 부위들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200~300g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귀한 맛. 고단백, 저지방으로 돼지고기 마니아들에겐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겠죠. 한 10만 점 될걸요? 깔끔하고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아요. 그런 맛입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나라 한돈 최고입니다. 너무 최고입니다. 네, 올 가을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돼지 한돈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유, 돼지고기의 무한 변신 잘 만나봤습니다. 이제 연휴잖아요. 네. 좀 자극 없이 깔끔한 음식 먹고 싶다 하시면 삼겹살 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자극적이고 맛있는 게 좋다 하시면 매운 등갈비 돈가스 그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 숯불에 그냥 그럼요. 쫙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돼지고기 그냥 구워만 먹어도 맛있는데 저렇게 다양한 조리법을 해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네. 또 이 돼지고기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름기 없는 부위를 드시면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쫓는 사건 추적 W 시간입니다. 백승주 아나운서. 네, 오늘 취재한 내용도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라 전화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지난 3일 새벽 마포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직장 상사와 여직원이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직원은 숨졌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문의 원룸 추락사 취재했고요. 지난 10일 추석을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찬별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김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이네요.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난리 났었어.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 중 6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는데요.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심각했던 걸까? 공사장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화재 났을 때? 엄청 깜짝이야.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치워서 나왔어. 그 사람도 죽었나봐. 그 네 번째 나온 사람은 여기 인공을 껴갖고 와 사방에서 누르고 그러고 싶어가고 손에 4명밖에 못 보냈어요. 조명이 안 돼요. 공사장의 화재는 5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하지만 연기 배출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는데요. 지하 2층은 별도의 연소 흔적이 없어서 지하 1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화재 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지하 1층의 어떤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발화가 시작되었는지는 연소 잔류물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하 1, 2층에서 용접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총 6명의 사상자 중 4명은 질식으로 숨졌고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보건응급실 내원해가지고 인공심폐소생술 시행해가지고 현재 심장만 돌아온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하에 치료 중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한 피해자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새신랑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절대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부터 다닌다고.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빠. 나올 시간이 있는데 연락이 없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혹시나 혹시나 나오자자는 겨우겨우자자는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줘. 그는 자녀 계획을 세우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혼이다 보니까 돈을 좀 어떻게까지 벌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마다하고 좀 출장을 갔던 모양인데 저러다가 깨어나겠지는 뭐 어떤 하도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펜트랑 비슷하 그래요. 이와 물질이. 그래서 선생님과 소중말로는 자기는 따로 다 건사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불길은 어쨌든 아주 폭발적인 불길이기 때문에 무슨 휘발성 있는 이런 그런 연소 가능성이 많다고. 숨진 근로자들의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곳에서 사용한 자재인 우레탄은 한두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중독이 와서 뇌가 감각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화재의 원인뿐 아니라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연소 잔해물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수거를 하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포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원인이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딸에게로 향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 안치한 뒤 처음으로 딸을 만나러 온 아버지. 아빠 왔다. 보고 싶었지? 아빠도 보고 싶어. 어쨌든 좋은 곳에 가서 뒤에 보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생전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꽃다운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불효를 하게 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지난 3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술자리를 갔던 중 2층 창문에서 팀장과 함께 추락해 숨을 거둔 건데요. 왜 팀장과 함께 떨어진 걸까? 아버지는 그 점이 가장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장난치다 중심 잃고 넘어가서 낙상했다, 추락사했다 이렇게 나오길래 솔직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장난치다 우리 딸이 죽었을까? 진실을 조금만요. 사고 당일 4명의 직원들이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고 1, 2차 후 총 3명이 남아 팀장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후 2층 창문에서 팀장과 함께 추락한 건데요. 이 사고로 여직원은 사망하고 팀장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그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고가 있었던 원룸을 찾아가 봤는데요. 인근 주민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술 먹고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술 먹고 욕을 했다고요? 친한 사람들이 욕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 새끼가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 무슨 이유인지 실랑이를 벌이다 약 6m 높이의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둘은 어쩌다가 아래로 떨어진 걸까? 그런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팀장이 뒤에서 여직원을 껴안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 장난이 아니다. 예? 뒤에서 껴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타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딸이 성추행을 피하려다 아래로 떨어졌다는 유가족. 그렇다면 팀장과 여직원, 그 둘은 평소 어떤 관계였을까요? 팀장네 집에서 팀원들이 엄청 많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그래요. 그 팀 자체가 잔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팀장이 옆으로 와서 와락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잠 한숨도 못 자고 같이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3월 입사한 신입 여직원에게 시련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전전날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팀장이 요새 자기한테 시비를 많이 건다 이거예요. 네. 업적이 그 지점 안에서 최고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한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이튿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함께 떨어졌던 팀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를 찾아가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KBS에서 나왔고요. 일찍 맞고 장난치다 때문에 어떻게 막자 아니면 이런
스킨십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안 좋은 사건은 절대 없었고요. 유족이면은 수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성추행이었다는 유가족과 장난이었다는 팀장의 엇갈린 의견. 그런데 사고 당일 그 자리엔 또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남자 직원. 그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울고만 있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답을 답답하니까 알고나 있자 대답을 해줘라 했더니 화장실을 갔다 나오니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빨리 밖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추락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자 직원. 분명 떨어질 때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추락하자 아래로 뛰어 내려왔는데요. 그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그와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저희는 KBS 아침이 좋다 방송팀이고요. 네? 네, 저희 그 3일날 마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말을 많이 아꼈는데요. 이번 사고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말 장난치다가 여성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진 경우라면 이거는 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남성의 부주의가 개입이 됐다 그러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만약에 강제추행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이 회피하는 도중에 추락해서 사망이 됐다면 강제추행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의 사고로 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열흘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 딸의 물건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보내지를 못하니까 정리 못하고 언젠가는 또 정리를 하긴 해야죠. 언제쯤 마음에 맺힌 이 응어리가 풀어질까? 평생 짊어져야 할 숙제. 아버지는 그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도 알고 싶습니다. 뒤에서 껴안는 단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뭐였는가. 내가 틀어지면은 우리 딸 진실을 묻히고 하나하나 가서 아빠를 얼마나 엄마 할까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슬픈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자 미래를 촉망받던 젊은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참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데요. 두 사건 모두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이 잘 밝혀져야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국내에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때문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우레탄 폼과 같은 내장재 사용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하루빨리 마련이 돼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위급한 순간 나타난 시민 영웅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수지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울산에서는요, 이 위급한 산모를 태우고 있던 그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슈퍼우먼처럼 한 여성이 나타나서 모세의 기적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여성 화장실을 훔쳐보던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검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해주는 이 시민 영웅들, 이 용감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낮에 울려 퍼진 여성의 비명소리.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남성이 있었던 건데요. 사람들이 모이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수상한 남자. 결국 주행랑을 칩니다. 잡아야죠. 도망치는 범인의 뒤를 두 명의 남녀가 함께 쫓는데요. 결국 얼마 가지도 못하고 뒤쫓던 남성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뒤에 청문회에서 그 피해자분께서 엄청 고함을 지르시면서 저 남자분 좀 잡아주세요 하면 엄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게 뭐 범죄가 일어났구나 싶어서 바로 이제 그 사건 현장으로 뛰쳐나갔죠. 이곳이 바로 사건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던 공중 화장실에서 벌어진 건데요. 현재 화장실 문은 굳게 닫힌 상태. 근데 내 화장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여기가 여성분들이라서 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목으로 놓고 내가 화장실에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봐. 대낮에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대담한 범인. 하지만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범행 현장과 경찰서는 걸어서 단 2분 거리. 게다가 비명소리에 달려나온 경찰들은 여성 청소년계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한 숨은 영웅이 있었죠. 방배경찰서 남태릉지구대 소속 그 직원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소리가 나서 현장에 뛰쳐갔을 때 그 남태릉지구대 승경 그 직원분께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범인을 붙잡은 영웅, 바로 지구대 순경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여기가 그 영상 속 목격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목격자 순경 김용균이라고 합니다. 숨은 히어로 남태령 지구대 김용균 순경. 씩씩하시네요. 외모도 멋있네요.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여성분께서 그 비명 소리가 들렸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울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남성분께서 화장실 위로 자기를 쳐다봤다. 그래서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분께서 갑자기 달려서 도망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 뒤쫓아가서 이렇게 쫓아가서 잡게 되었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은 오랜만의 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한 김순경. 그래서 여자친구는 뭐래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가는 길에 저보고 경찰관인 남자친구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휴무 중에도 보리를 보면 지나치지 않는 김순경. 특별 휴가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 중구 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구급차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호흡곤란이 온 임신부가 타고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때 오토바이를 탄 한 여성이 구급차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두드려가면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 여성이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자 차들이 하나둘씩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급차는 신속하게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임신부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네, 슈퍼우먼의 정체는 궁금합니다. 해당 소방서를 찾아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모를 실주하기 이동한 도중에 그때 시간대가 퇴근길이라 많은 차량이 막혔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구급차의 앞에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나타난 용감한 슈퍼우먼. 사실 그녀와 구급차는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그런 뜻밖의 상황에서 너무 고마운 분이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던 중에 이제 저희 동료의 아내인 걸 확인했습니다. 슈퍼우먼의 정체는 바로 소방대원의 아내.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소방관인데 급하면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린다고 그러면 이제 길 좀 펴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용감한 아내를 둔 남편분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자, 바로 이분이 남편이자 119 안전센터 소방대원. 이번 일로 아내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는데요. 남편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 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 써서 행동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해 보이니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제 성격상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시민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옆으로 갈라서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슈퍼우먼의 바람대로 구급차가 나타난다면 나 먼저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가 최근에 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초강력,
내조입니다. 야, 이런 내조가 다 있네요. 이렇게 보기 좋은 부부도 있네요. 아니 정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무를 다해주신 경찰관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남편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준 이 소방대원분의 아내분께도 정말 큰 감사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금한 뉴스 순서입니다. 서세경 씨가 준비하셨죠? 네, 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모래를 뿌리고 흉기를 막 이렇게 사정없이 휘두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낭동을 부린 걸까요?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4차로 한 가운데서 이번에도 한 남성이 자기 집 침대 마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자, 그 민폐남의 정체 지금 확인해 보시죠. 지난 7일 밤 교대역 한 남성이 4차선 도로 위를 구르기 시작합니다. 차가 쌩쌩 지나다녀도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 결국 경찰의 출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나다니는 도로에 엉구멍 벼다니고 있다라는 그 112 신고를 해서 출동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 자기 집 안방 마냥 대자로 틀어놓고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는 등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정말 아찔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정신이 없고 신원을 밝히지를 않아서 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사기가 발견돼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하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서 긴급 체포를 한 사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구입 기회가 높아졌다는데요. 마약 성분은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상태를 일으키므로 또 다른 큰 사건이 이어질 수 있어 절대로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8일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뒷차로 다가오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이번엔 폭행까지 휘두릅니다. 앞차 운전자의 무자비한 폭행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당시 피해를 입은 뒷차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이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땀이 제가 차에서 흐른다는데요. 내리기 전부터 때리시고 주먹으로 때리시고 뒤통수로 때리시고 제가 내려서 차 앞으로 도망가니까 그때부터 마구잡이로 막 발로도 차고 그랬었죠. 주먹으로 막 때리고 한 20, 30대 맞은 것 같아요. 그날의 상처가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과 목 부근 인대 손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폭행을 당한 걸까요? 저 때문에 진로가 방해가 돼서 심리반을 하지 못하였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1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뒤따라오던 가해자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이를 실패하자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건데요.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 보복 운전은 물론 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안 비켜준 건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피해자가 두세 번 정도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 비켜주는 숟가락질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보복 운전, 올해 7월부터는 처벌이 강화돼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데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복 운전 뒤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가해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려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또 저를 막 여기서 눕히고 때리고 하시다가 다른 분들이 말리니까 구애 못 이겨서 여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벗겨졌고 그랬거든요. 오지 말라고요! 빨리 빨리! 네, 내가 착각한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피해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짓을했대요. 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양보와 배려. 잊지 마세요.
전라남도 화순군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에게 모래를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뒷주머니에서 흉기까지 꺼내듭니다. 남성이 휘두르는 흉기에 2명이 부상을 입고 나서야 남성의 소동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는 아직 그날의 참혹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 피해자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인 거는 노인의 문제고, 노인의 심장과 노인의 예전 자금, 관리사를 가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살펴보고 앉아서 보면 그것밖에 없는. 아파트 노인회 운영비를 두고 불만이 있었던 가해자가 양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가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잘못이 제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뭐 아파트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알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영장 발부됐습니다. 인명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던 사건, 갈등 해결은 흉기보단 대화가 우선이겠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매장. 한 남성이 통화하는 척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매장 근처를 서성이는데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순식간에 무언가를 덥석 집어넣습니다. 쇼핑몰의 입점해 있는 그 소규모 영업점들을 상대로 계산대에 있는 그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쇼핑몰입니다. 인적이 드문 마감 시간, 점원이 자리를 비우자 주변을 서성이더니 매장 안 가림막 사이로 손 하나 불쑥 들어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죠? 야. 꽂혀있던 열쇠를 돌리고 금고 안에 있던 돈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이동 시에는 그 잠금 장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절도 전과만 8범.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요. 명절 귀성 귀경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짜증도 나기 마련인데 이런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난폭 보복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나부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급브레이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욱하는 감정보다는 양보와 배려로 즐겁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